네, 한국천문학회 이사 이광환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 천문학회에서 한 용어 정비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그 우주과학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천문학은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천문학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천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은 뭐 별자리 보는 거냐, 뭐 그 별점 보는 거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좀 먼 우주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최근에 그런 로켓과 이런 인공위성 관련 분야가 우주과학 분야고요. 천문학은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별이나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겪어서 지금의 우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우주라는 걸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저거는 아무리 봐도 별로 쓸데없는 것 같다 싶은 게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이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분들이 아주 오래된 학문이니까 뭐 별로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학문 분야 중에서 가장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최첨단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하거나 조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저 우주에서 오는 빛을 볼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망원경들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망원경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발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우주망원경이 발사가 되면서 거기에서 자료들이 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천문학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끼리는 앞으로 천문학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때그때 정비해 주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천문학은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명왕성이 행성에서 빠졌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체로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까지 외웠을 분들로 보이는데 요즘 애들은 그 명을 안 넣거든요. 그 이유가 천문학회, 국제천문학회들의 모임인 국제천문연맹에서 투표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 분야에서 투표로 결정한 걸 그대로 따르는 학문 분야가 다른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천문학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통이 이제 영어로 이루어지고 그걸로 대부분 소통을 하다 보니까 실제 국내 천문학자들도 새로운 용어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이제 좀 우리 국내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은 이제 신기하게도 이 대중과학으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중과학 서적 중에 가장 많은 책이 아마 천문학일 겁니다. 실제로 그 예산이라든지 종사자 숫자는 제일 적은데 대중과학 책은 제일 많은 특이한 그런 분야다 보니 일반인들에게도 좀 쉬운 용어를 최대한 만들어 보자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용어를 많이 번역할 때 서로 다른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용어 수집을 천문학 용어집이 있습니다. 용어집에서 수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어려운 용어와 통일되지 않은 용어들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학교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중 서적에 많이 천문학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거나 이제 번역가가 좀 더 창의적인 분이면은 이거 괜찮은데라는 새로운 용어들을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용어들을 찾아내어서 같이 정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용어 정비는 이제 영남대 국어문화원과 협력을 했는데 다른 분야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특히 천문학 용어는
저희가 이제 별과 우주를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는 방법은 주로 수학과 물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제 물리학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선정을 할 때 물리학과 겹치는 부분은 가급적 제외했습니다. 가급적 제외하고 천문학에서만 거의 사용하는 용어들을 고르다 보니 훨씬 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어문화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특히 영남대 국어문화원 분들은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운 정말 그걸 이해하면서 그 새로운 용어를 찾아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첫 번째 사실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고른 게 천문학자들한테는 전혀 생소한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1학년 때 그 대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본 용어들이거든요. 물론 그때 저는 처음 본 영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써온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데 아마 봐도 저게 무슨 말이야. 앞에 설명이나 번역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연 감각 같은 게 저는 이 둘레 감각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뭐 국부 은하고 누리 은하와 함께 주변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여러 은하들을 이제 국부 은하운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사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용어가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바꾸자고 계속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던 용어였는데 이번 기회에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착 원반이라는 건 저 강착이라는 용어가 실제 국어사전에 아마 있는 용어일 겁니다. 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용어는 저희는 저기서밖에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다른 데서도 강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저게 주로 블랙홀 주변에 그 구름들이 원반 모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별이 만들어질 때 별 주변에 이런 원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고 많이 중요한 용어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쉬운 뭐 부착 원반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게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느낌은 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필요 없는 한자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용어들을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뭐 국악 이런 것은 껍질 구조 이러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광심이라는 것도 이게 빛이 얼마만큼 그 흐릿한 것을 뚫고 들어가느냐 그런 용어인데 저희는 사실은 광심이라는 용어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냥 영어 용어를 거의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빛 깊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주 예쁜 우리말인 것 같아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정이라는 게 저것도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 천문학은 아주 오래된 학문이다 보니까 그 고천문도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옛날 천문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하늘이랑 지금 하늘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때 아주 옛날 사람들이 천문도를 그릴 때에는 저는 그쪽 전공이 아닌데 그 전공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본 그대로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늘에 어떤 별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서로 맞춰낼 때 동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별로 뭐 쉬운 용어는 아니라서 이런 것도 바꿔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용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데 영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쪽으로 하기로 그런 식으로 또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짝풀림이라든지 빈모음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아주 잘 만들어진 용어라고 저희 학회원들께서도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용어가 바꾸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사업을 한번 하고 끝낼 게 아니고 학회에 전파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자라는 하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된 게 200총 다들 200개였겠지만
사실 200개를 다 그렇게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학회 차원에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집중적으로 먼저 바꿀 것들을 선정을 해서 그 용어들을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홍보를 강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누가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천문학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최대한 빨리 우리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하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용어 변경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물리학이나 수학과 겹치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우주과학과도 겹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들을 다 빼놓고 천문학 용어에서만 고르다 보니 500개를 고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법을 써가면서 억지로 500개를 맞춘 그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을 하기는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하기보다는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자연과학 쪽 사람들은 이제 국어문화원 같은 데하고 같이 일을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에 비해서 소통을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어 선정하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소통을 좀 더 하면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소통을 더 많이 하면서 했으면 좀 더 알찬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걸 하게 되신다면은 용어 숫자를 너무 많이 하면은 서로 힘들고 성과가 별로 안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숫자를 조금 줄이고 소통을 좀 더 강제하는 것이 이 사업을 좀 더 그 성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